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요즘에 좀 놀라운 글을 봤는데 선생님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네. 아이들은 자퇴를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저는 이걸 보고 놀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왔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거랑 목격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학생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학생들은 뭘 잘못하고 있나? 제가 잘못했던 거이기도 한데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역량이 훌륭하시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질을 잘 갖추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한국 선생님들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도 엄격하고 그거 다 통과하신 분들이니까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학생일 때도 이랬어요. 눈앞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지식이나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건 되게 훌륭하신데 눈앞에 있는 소중한 걸 모르고 저도 그랬는데 일타 강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 결코 일타 강사들보다 역량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의식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소중함을 모르면은 그거는 나한테 미치는 좋은 영향이 적거든요. 이거 잘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얘기해줘요. 애들 오면은 학교에서 자고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갈 준비하는 거래요. 컨디션 조절, 수면 취해서. 이런 얘기를 애들 해요, 실은. 근데 얘기해줘요. 야, 그러지 말라고. 네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요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점수에 직결되는 공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맞죠? 원초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백시영 원장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건물 자체도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문적으로 무게중심 다 계산하고 자재별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도 다 계산하고 이런 걸 다 수학으로 계산하고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이게 물 건너온 물건들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랑도 영어로도 소통하고 글로 주고받고 온갖 학문들이 그쵸. 다 쓰여갖고 이 건물 하나 지은 그쵸. 거잖아요. 법, 정치, 소통 뭐 네. 이런 거가 다 영향을 미쳐서 이걸 다 공부해갖고 사람들이 이걸 네.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공간을. 진짜 엄청나죠. 근데 학생들은 점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는 공부만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 중에서 점수랑 직결이 안 돼 보이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점수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네네. 근데 이걸 몰라요. 이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 자체가 점수에 직결 안 되면 난 안 듣는다. 나한테 쓸모없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다. 라고 저는 느껴요. 점수가 일정 부분밖에 안 나오는데 반문을 해요. 저는 왜 열심히 공부해도 요 점수밖에 안 나올까요? 필요한 것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큰 그림이나 흐름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너무 아쉽게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입시에 도움 안 되는 시간 낭비하니까 자퇴하고 입시에 도움되는 것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거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거는 말을 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학교에 왜 가는지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교 가서 엉뚱한 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도 하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려고 가는 건데 공부는 점수에 직결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들이나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거를 커리큘럼 내에 넣어야죠. 그렇죠, 넣어야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글쓰기 하고 네.
최소한 발표하게 하고 생각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던져줘야죠.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막 분위기 흐리고 교권 침해하고 수업 진행 방해하고 이런 애들이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수업 방해한단 말이에요. 꼭 교과 과정에 넣어갖고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공부를 한다, 학교에 모여서. 네. 이걸 하면은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학교 가야 되는지 네. 주변에서 계속 이거를 이야기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꽤나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다. 최소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걸 좀 알고 동감을 하게 되면 한두 명이 나서가지고 그거 반대 행동을 해도 눈치를 줘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거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문화죠. 교실의 문화가 필요하다. 학생들한테 요새 많이 물어봤어요. 하도 교권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니까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도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학교 분위기는 실은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흔히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교는 교권 침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당장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를 생각해 본대요.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선뜻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애들이 반응이 그렇대요.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분위기래요.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한테 안 좋게 말한다든가 흔히 말하는 뭐 대든다든가 예의 없게 군다든가 이런 게 없대요. 아예. 이게 차이가 심하구나. 그런 학교들이 공부 잘하죠. 내가 여기 왜 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가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고 공부 잘하는 학교다. 그런 데서는 또 선생님들이 엉뚱한 거에 시간 낭비 안 하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수업 준비도 이거를 다 만드셨다고? 이럴 때도 있어요. 시간. 맞죠. 그런 학교들은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문화가 중요해요. 왜 학교 가는지 생각하고 네.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또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고마움을 몰라요. 공교육을 지금 너무나 당연시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 이제 시작된 거는 100년이 안 됐어요. 조선시대 그 전에 있던 교육체제도 실은 사교육이었어요. 서당이라고 하는 게 실은 사교육이에요. 맞습니다.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공교육이 이제 이루어진 게 100년도 안 됐는데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몰라갖고 그 서름 때문에 평생 응어리지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공문이 붙었는데 그거 이해 못해서 억울한 경우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의무교육이라는 진짜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이거의 고마움을 너무 몰라요. 공짜로 수업을 듣는데 이런 양질의 선생님들이 지도해주는 체제가 인류 역사상 등장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딴 나라에서도 한 200년 뭐 이 정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예. 인류 역사를 보면은 네. 굉장히 최근에 네. 일어난 일이죠. 예. 근데 이렇게 소중한 값진 그 공교육 체제 이거에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깽판을 치다니 그쵸. 이거는 너무 고마움을 모르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자기한테만 맞춰주길 바래요. 학생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랑 내 동료 학생들은 인격체고 선생님들이나 그 교직원들은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사물화를 시키는 거죠. 이름 부르잖아요. 선생님 이름이 뭐 홍길동이면 야 홍길동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체로 안 대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식은 좋지가 않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한테도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이거는 의식에 실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도 사람이다. 내가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데 이게 항상 논리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죠. 실수를 할 것이고 네. 뭐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완벽할 수 없지 않냐. 네. 그리고 네가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도 기분이 나빠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거를 잘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면은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걸 제지하는 행동은 교실 안에 문화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돼요.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선생님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막 실망하고 아 선생님이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주의 깊게 다 듣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좀 실수를 많이 하거나 뭐가 좀 부족한 게 내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 좀 무시하고 그랬죠. 말투라든가 제 태도 자체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직접 능력이 학생이 더 우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선생님이 더 기초 능력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하지만 지식을 많이 쌓았고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좀 듣고 나머지 좀 실수하시더라도 좀 그거는 감안하고 이렇게 가야죠. 이런 걸 이해가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한다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사람과 사람의 그렇죠. 대화 속에서 나눠야 네. 되는 건데 네.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잣대를 막 드려야 되는 게 잘못하고 있다. 네. 나도 사람이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사르르르. 네.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선생님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이제 여태까지 말했던 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문제를 봤던 건데 네. 선생님도 퇴사하고 싶고 학생도 자퇴하고 싶은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수업 준비를 부족하게 해요. 수업 준비라는 건 실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반 구성이 어떻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고 이게 염두에 두고 실은 수업을 짜야 돼요. 그게 부족하니까 수업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도 있다. 요새는 억울한 경우가 많으셨던 선생님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하나씩 미투식으로 표현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실은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봐온 학교나 학원이나 가릴 거 없이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개선해야 될 건 뭐냐, 스스로 신격화한다든가, 신격화는 아닐지라도 대단한 척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까 백시영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너네가 기분 나쁜 말 하면 나는 기분이 상해서 수업 진행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실은 수업이 더 잘 풀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기분이 상했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안 그런 척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잘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단한 척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거 실은 학원 선생님들이 좀 심하긴 한데요, 약간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라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번에 이거 찍은 문제잖아, 내가 이거 나올 거라고 예측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왜냐? 이렇게 말해봤자 애들한테 도움될 건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대단한 척 안 하기, 선생님들에서 개선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포지션에 있으면 이거를 하기 쉬워요.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지침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듣기 좋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를 실은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공감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대하지 않고 약간은 다른 존재, 나랑 다른 편,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느끼는 거는 자신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격식에 맞고 짜임새 있고 이런 식으로 이상화된, 상상에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뭐 가르치는데 이거는 좋지 않다. 저희가 지금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하기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거든요. 네네네.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수업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막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학생 위주로 아이들이 잘 배우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수업이 돼야 돼요. 학생 위주의 수업이죠. 듣기 좋은 수업들, 뭐 일타 강사의 수업, 이런 경우가 이거에 특화돼 있잖아요. 수업이 각 잡혀 있고 들으면은 와, 이거 한 편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것처럼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고 딱딱 들어맞고 흐름이 있고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제일 좋은 건 아니죠. 또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손 많이 가는 지도를 안 하고 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오답 정리, 두 번째는 영어 첨삭이에요. 영작한 거 첨삭하기.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인데 태어나서 오답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건 학교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학원도 다녔던 학생들이니까 학원에서도 오답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 하라고 하면은 오답 정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해와요. 그럼 제가 그 애를 끼고서 알려주고 해보게 하고,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에 안 익었잖아요. 공부를 한 건 이미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오답 정리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제대로 못하고, 그럼 또 다시 알려주고 코칭하고 스스로 해보게 하고 다시 잡아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실은 손이 많이 가고 티는 별로 안 나거든요. 교과 과정의 진도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안 한다. 그리고 영어로 글쓰기 하는 거 첨삭을 물어봤어요.
어떤 애는 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영어로 글 쓴 걸 첨삭 못 받아봤대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영어로 쓴 거를 첨삭을 한 번도 안 해줬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있잖아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첨삭을? 이게 말이 되나? 영어를 배운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에서도 이런 데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1타 강사 체제가 이런 체제예요. 영어에 대해서 첨삭하는 거 아예 없는 거. 스타 강사 체제가 이런 거잖아요. 네. 선생님 한 명에 학생 여러 명. 이 첨삭 어떻게 해줄 거예요? 첨삭하는 거 시간 많이 들고 에너지 많이 드는데 글쓰기 써보고 첨삭받고 이러면서 애들이 많이 성장하는데 이거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교육체제니까 문제가 있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교권 침해하고 수업 시간에 깽판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한 다음에 이거를 국어로든 영어로든 선생님이 진짜 시간 들여갖고 읽고서 코멘트 달아주고 이 학생이 쓴 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두세 번만 가졌으면은 그 정도까지 애들이 행동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제 실은 못 봤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근데 막 수업 시간에 농구공 치고 농구공 못 치게 하면 막 선생님 때리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과 유대감이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이랑 가수 얘기랑 네. 연애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교육적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연예인 얘기 잠깐 나와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 괜찮지만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유대감을 쌓느냐? 아이가 쓴 글을 또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반응을 해주면 돼요. 그거는 교과 과정의 일부예요. 영어로 글을 쓰고 그 생각을 내가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고 아니면 옆에 앉혀가지고 얘기하고 글의 구조라든가 문법 얘기하고 이러면서 유대감이 쌓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제대로 된 존경심이 발현이 됩니다. 선생님이 나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느 정도 아웃풋을 냈더니 이런 반응을 보내주시구나,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유대감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깽판치고 이런 애들은 실제로는 못 봤어요. 있긴 있을 텐데. 네. 예전에도 뭐 얘기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네. 국어 수업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글쓰기로. 교과 과정에 있는 거를 녹이시는 거예요. 글쓰기 과정에. 짧게 뭐 읽어봐요. 영상물 잠깐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글 써라. 일상에 대해서 글쓰기 하던가 한 다음에 이거 다 읽어보세요. 다 첨삭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이 다 하는 건 아닌데 매 수업마다 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이 수업은 흔히 말하는 그 일진 친구들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자퇴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 이 수업을. 이런 걸 하면은 과연 그래도 문제시 되는 애들이 있겠지만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냐, 잘못 배우고 있는 애들 방치하지 않기.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를 너무 많이 해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한글 잘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이거 냅둬요. 이러면 안 돼요. 학교든 학원이든 잘 모르잖아요. 네. 알려줘야죠. 방치하면 안 된다. 애가 구구단 모른다. 뭐 저학년인데 뭐 더하기 빼기 구구단 모른다. 알려줘야죠. 냅두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든 학원이든. 왜냐, 진도 나갔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있는 거 수업했다.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뭐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이렇게 태도할 게 아니라 애들 안 되는 게 있으면 방치하면 안 된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든.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건너가기 쉬워요. 삐딱하게 자기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 그런 경우는 최소한 아이하고 네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나 알고 있다, 뭐 이런 방향 정도 제시해 주시고 일일이 지도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 있다. 학생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알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고, 최소한 이 정도 액션 취해 주셔야지 행동적으로 건너가지 않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일정 부분은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은데, 저는 실은 한때 수포자였거든요. 이 수포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적도 없어요. 내가 수포자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수학 선생님도 없었고 담임 선생님 중에도 제가 수포자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정도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방치예요.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학원에서도 이런 경우 많아요. 수학학원 선생님도 얘가 수포자인데 얘가 수학 못하고 있는데 그냥 진도 나갔으니까 제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거는 방치다. 학교든 학원이든 이러면 안 돼요. 애가 학습적으로 극악의 문제까지 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던가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방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의 관계가 더 대립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냐? 말로 적당히 둘러대는 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정도는 되면은 자기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말로 반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투명하게 공개를 미리 다 해야 돼요. 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맨날 문자 보내잖아요. 애가 잘하면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냐, 뭘 못하고 있냐. 조목조목 다 항목마다 나눠서 그냥 공개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가끔가다 못해도 실수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지적 들어왔다 인정해야 돼요. 실은 제가 말로 둘러댈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말로 둘러대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개선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말로 적당히 둘러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논리적인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 안 해요. 왜?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현재 상황이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고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죽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점점 줄이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둘러대는 거는 아이들의 논리력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는 거다. 아, 이건 진짜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새 세대가 교권이 많이 없는 세대인 건 맞아요. 선생님들이 힘드신 세대인 건 맞아요. 이거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게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지도를 안 하면 안 된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게 아동학대가 걸림돌이 되어서 난 이거를 그래서 못했다 라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할 거는 꼭 지도를 하셔야 된다. 물론 힘들겠지만 선생님들이 힘든 제도인 건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러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건 뭐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